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융합연구지원터 실험동물연구실의 지원부장 허승호입니다. 오늘 강의는 마우스 기초수술의 파트 1으로서 여러 가지 4가지 수술 기법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수술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너럴 컨시더러레이션에 대해서 로렌츠벌 서저리의 제너럴 컨시더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기본적인 원칙과 무균술, 그리고 수술 전후 처치, 그리고 기본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파트 2에서 실질적인 서지컬 프로시디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이 실험적인 기법이니까 당연히 수술 기법만 딱 익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수술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술에 유리하고 윤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인터넷상뿐만 아니라 논문들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인터넷에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자료 한 2개 정도에서 좀 중요 사항들만 좀 모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수술적인 컨셉과 테크닉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이유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서저리 기술,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 기법은 간단한 스킬이라서 그 연습에 의해서 그 향상이 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이 기본적인 무균술과 여러 가지 서지컬 테크닉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트레이닝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제가 수의사이긴 하지만은 개별 랩에서 훨씬 더 오래된 연구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테크닉 부분이나 무균술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좀 교육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은 동물실에서 연구자 대상으로 이런 워크숍도 실제로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을 때 참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페리오퍼레이티브 케어라고 해서 수술 전과 후에 케어를 해주는 게 동물들의 수술 성공률 향상과 수술 후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술이라는 좋은 테크닉에는 무균술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고요.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감염에 의해서 죽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균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슈를 다릴 때는 동물의 조직을 다룰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다뤄줘야 되고요. 조직을 벌리거나 절개하는 것들은 최소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혈이 잘 돼야 됩니다. 지혈이 컨트롤 안 되면은 동물이 쉽게 죽게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퓨처 매트리얼과 패턴으로 봉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회복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 익히고 있어야지 최소한의 조직에 대한 손상과 절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대표적인 논문으로 이런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레시나 마우스는 그 바디 볼륨에 비해서 그 서페이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중에 비해서 서페이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탈수가 되기 쉽죠. 애들이 여러 시간 동안 그 섞이는 그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탈수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체온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이 오기 쉽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중후로 열을 잘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햇이나 에너지 리저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빨리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다가 동물을 만져보면은 되게 만져봤을 때 차갑다고 느껴질 정도로 20도 이하로 20도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는 게 수술에 중요하고요. 특히 좀 대형의 수술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보충을 해주셔야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메타볼리즘도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공통적으로 2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인펙션과 티슈 트라우마 그리고 그 수술 전후의 페인 컨트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적 요소들을 고려해 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 논문들은 아까 조부에서 나왔던 논문들과 그리고 여기 인포마에서 나온 논문들은 살펴보시고 수술 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균술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요. 무균술은 기본적으로 네, 수술 공간에 물품과 공간에 미생물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고자 위해 고안된 술기이고요. 기본적으로 미생물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스페이스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수술자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동물들도 소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 도구들을 멸균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술 복장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방포나 이렇게 멸균된 포를 이용해서 멸균 영역을 유지를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멸균된 물품을 사용을 하고요. 오염이 의심스러운 의약품이나 소독제 등은 폐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 미생물수를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술자의 손과 팔을 소독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세정을 하고 수술 전에 이제 손하고 팔을 스크럽해서 닦아주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은 실제로 로덴트 마우스에는 조금 드물고요. 잘 외부 복장을 잘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환경은 헤파 필터를 장착한 공조기 양압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기본적인 동물실에서는 SPF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소독과 멸균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어지럽힌 공간에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적어도 정리는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넷 안에서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가 되는 공간에서 수술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되겠고요. 수술 도구는 멸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로던트 서저리를 할 때는 보통 한두 마리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동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모든 세트를 멸균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절하게 중간에 비드 스터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멸균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알코올이나 클로렉시딘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프 이렇게 방포를 써가지고 수술 부위만 조금 노출해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멸균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수술 부위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덮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소한 소독액은 수술 전에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쓰시는 게 알코올과 크로렉시딘 그리고 호비돈 이렇게 세 가지 계열을 활용을 하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좀 조직에 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는 크로렉시딘이나 요도암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수술 전에는 알코올을 활용을 해주시고 최소한 두 개를 섞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소독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지혈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바디 볼륨의 한 10% 이내로 그리고 실제 블러드의 10% 이내로 출혈을 컨트롤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우스가 20g이면은 혈액량이 2ml 이하가 되고요. 0.7% 이내니까 0.2ml 이하로 로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보통 큰 동물에서는 헤모스탯이라고 해서 지혈 겸자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너무 크고 작은 동물에게 트라우마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스탠다드 라이게이션이라고 해서 수술실로 묶어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동물의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봉으로 압박해서 지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면봉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면봉들은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이나 작은 되게 약간 소프트한 조직을 분리를 할 때 면봉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을 적셔가지고 추가적인 지혈을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블러드 로스를 추정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에서는 이렇게 서지셀이나 젤폼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은 혈관에서 좀 다수의 혈관이 다수의 출혈이 발생을 할 때는 젤폼이나 서지셀을 이용해서 지혈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체온증에 대해서 예방을 꼭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 잠깐 한 10분 정도 수술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20분 넘게 수술할 때는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외선 등이나 브론캔물 그리고 히팅 패드 등을 통해서 네, 수술 전후에 여러 가지 열을 보충해 주는 게 좋고요. 뭐 수술 중에부터 어렵더라도 수술 후에는 꼭 체온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돌려 넣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리오퍼레이티브 케어라고 해서 수술 전 케어 그리고 수술 후 케어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 후 케어할 때는 만약에 마취제에 대한 해독제가 있으면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가능하면 케이지당 한 마리씩 유지가 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24시간 후에 합사를 하고 처치도 24시간 후에 해라. 이렇게 권장이 되는 사항인데요. 뭐 실제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한 마리씩 다 넣어주는 건 어렵지만은 적어도 마취하지 않은 개체가 같이 있는 거는 그 개체가 되게 상당히 물어뜯을 가능성이 트라우마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마취하지 않은 개체가 같이 있는 거는 좀 피해 주시고요. 레드에서까지 엘리자베스 컬러를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물들이 더 귀찮아할 수도 있고 더 셀프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만 진행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마우스와 레드는 되게 큰 동물에 비해서 셀프 트라우마가 되게 심합니다. 뭐 입이 닿는 부위면은 되게 수술 부위를 물어뜯는 거는 기본이고 수술사가 다 뜯어져서 나와서 내부 장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셀프 트라우마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시전하고 조직을 조금 소프트하게 다뤄주고 스킬을 최대한 스키프하게 하고 그리고 적절한 수처 매트리얼과 수술사와 그리고 적절한 진통을 주는 게 좋습니다. 진통제들은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케토프로펜, 케토롤락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멜록시캄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심장이나 간 부전이 있을 때는 활용하지 않는 게 적절하고요. 그리고 너무 길게 사용하면은 GI 트랙에 얼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광범위한 수술했을 때는 당연히 안티오바이오틱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세파졸린, 엘로플록사신, 엠피실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술 도구들이고요. 뭐 저는 마우스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니드롤더까지는 기본적으로 4가지만 있으면은 크게 뭐 불편하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포셉 같은 경우는 커브드와 스트레이트 2가지를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헤모스텍 같은 경우는 크게 쓸 일은 없지만은 실을 잡는다거나 다른 부가적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링포색인데요. 소프트한 장기를 잡을 때 조심스럽게 잡을 때 이런 포셉들보다는 훨씬 소프트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랩마우스 수술할 때는 되게 많은 수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에 담아서 이렇게 소독액을 담아서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소독을 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동물들에게 수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이 수술을 진행할 때 크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수술 기법은 2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2가지고 기본적인 언더마이닝입니다. 이게 스킨이 있고 그 아래 이제 결합 조직이 있고 그 아래 근육층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스킨을 절개하고 결합 조직을 통해서 근육을 절개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에 커넥티브 티슈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지 조직이 스킨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시야 확보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에서는 언더마이닝을 해줘야 되고요. 좀 사람하고 다르게 이제 조직이 좀 연해서 많이 커넥티브 티슈가 연해서 분리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등 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가위를 닫고 넣어주시고 가위를 열어주면은 피하에 있는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동이나 시야 확보도 되고 나중에 술 후에 슈처를 했을 때도 봉합을 했을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봉합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법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랩마우스에서 수술을 할 때는 크게 2가지 정도의 슈처 기법만 봉합법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심플 인터럽티드 슈처하고 심플 컨티뉴어스 슈처고요.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술 바늘이 통과해서 한 땀 한 땀 꼬매주고 묶어주고 잘라주는 식의 심플 인터럽티드 슈처가 되고요.
이게 심플 컨티뉴어스 수처인데 이거는 한번 결차를 하고 계속 관통해서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라이게이션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수처 방법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활용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랩마우스에서는 셀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로된 스킨 스테이플러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러닝 슈처를 하고 더마본드를 활용을 하는 방법은 토끼 이상에서 활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하게 셀프 트라우마가 예상이 된다. 그럼 슈처하고 추가적으로 스테이플러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표피에는 비흡수성의 모노필라멘트 슈처를 쓰지만 그리고 쓰고 일부 피부 조직의 질김으로 각침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따가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내피에서는 안쪽에서는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을 하고요. 모노필라멘트가 바람직한데 모양 유지가 쉽지 않으므로 멀티필라멘트를 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가 클 때는 멀티필라멘트를 이용하지 않고요. 조직 순환을 위해서는 라운드 니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비흡수성 슈처, 비흡수성 그리고 흡수성 슈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수술사는 숫자가 클수록 얇은 수술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설치료 수술에서는 3제로에서 5제로 슈처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활용하는 슈처 매트리얼인데요. 봉합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침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호재로의 굵기고 50cm의 길이입니다. 비흡수성이고 블랙 실크인 거고요. 24개가 있다는 이유고 이거는 이제 수술 바늘의 크기입니다. 각침이고 수술 바늘의 18mm의 그 직경인데 8분의 3 원형 각이다. 이 정도 돼서 봉합사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랩마우스에서 이 정도 쓰시면은 사실 이게 피부 봉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술 테크닉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파트 1이었고 파트 2에서는 실질적인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